레이저로 해서 안전하다?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도 결국 수술이기 때문에 재발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레이저를 이용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막을 살짝 열고 그 결막을 통해서 눈밑지방을 말 그대로 위치를 바꿔주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막을 열면 눈밑지방이 위로 쑥 올라오게 되는데 지방 주머니를 싸고 있는 색을 열고 지방을 밑으로 쭉 끌어내려서 위치를 바꿔줘서 튀어나온 부분은 좀 밋밋하게 들어가 보이게 만들고 그 밑에 눈밑지방이 밀려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눈물꼬랑 부위에 지방을 이렇게 위치를 바꿔줘서 메꿔주는 개념의 치료다 보니까 하고 나면 눈밑이 바로 부드럽게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비라는 전기 소작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한다든지 보비를 이용한다든지 그 두 개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은 똑같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재발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하게 고주파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지져줄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아무래도 열 에너지가 더 과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안쪽의 조직이 약간은 더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레이저는 출혈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열 에너지가 보비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상이 더 적게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지 않고 제거 후에 지방 이식을 통해서 구조 복원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재발에 있습니다. 눈 밑에 구조를 보면 안구가 있고 그 밑에 눈밑 지방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받쳐주고 있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가 약해지게 되면 앞에서 막아주는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중력 때문에 안구는 밑으로 내리 누르는데 눈밑지방이 삼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돌출이 되면서 이렇게 불룩해지게 되는 게 바로 눈밑지방 돌출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충분히 해결해 놓지 않고 위치만 바꿔놓게 되면 처음에는 보기가 좋지만 표정 습관도 사실은 대부분 무표정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도 자꾸 약해지게 되고 뒤에 남아있는 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돌출이 되고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발을 한번 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재수술을 고려하시게 되는데 재수술할 때는 안쪽의 구조도 많이 변형이 되어 있고 또 회복되는 과정에서 안쪽에 유착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할 때 굉장히 난이도도 높아지게 되고 또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눈밑지방 자체를 깔끔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가 아니라 제거 후 구조 복원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눈 주위의 구조는 사실 눈밑지방만 밀고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눈 주위의 탄력도 떨어지고 어떤 부분은 살짝 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볼륨이 줄면서 꺼지기도 하고 주름도 잡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나타나는 게 바로 눈밑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위치만 바꿔놓는다고 눈 주위의 구조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 양도 많이 부족하고 지방을 옆으로 퍼뜨릴 수 있는 범위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이라든지 교정할 수 있는 범위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눈밑지방 재배치가 아닌 제거 후에 구조 복원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근본적으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눈 밑에 피부를 절개하고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서 꿰매 붙이기 때문에 눈밑이 바로 팽팽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잘라낸 피부를 꿰매 붙이는 과정에서 흉이 남거나 눈매가 변형이 되거나 인상이 바뀌거나 아니면 애교살이 소실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결막을 통해서 눈밑지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눈 밑의 구조도 이 좁은 부위를 제가 또 부위와 깊이에 따라서 6가지 공간으로 나눠서 아주 미세하게 지방이식을 통해서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복원 치료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흉이 남거나 눈매가 바뀌거나 인상이 바뀌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피부에 탄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탄력에 대한 치료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또 주름이 많이 잡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름에 대한 치료도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눈밑지방 재배치, 특히 이제 결막을 통해서 재배치를 하신 경우에 다시 결막을 열고 들어갈 때는 이미 흉터가 좀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결막을 여는 과정에서부터
안쪽에 또 조직이 회복되면서 혈관도 굉장히 많아져 있어서 출혈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멍이 들거나 많이 부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막을 여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고, 지방을 차질 때도 이제 처음 지방 제거하시는 분들은 결막을 열고 들어가면 지방이 보통 위로 쏙쏙 잘 올라오는데, 재배치가 돼서 밑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꼬매놓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깊게까지 제가 레이저를 계속 이용해서 열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열 데미지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회복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제거하고 막 엄청나게 탱탱 붓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고요. 한 100분 정도 하면 한 두세 분 정도는 붓기가 좀 많이 올라오거나 약간 푸르스름하게 멍이 드시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재배치하고 재수술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병원에서 제가 치료하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아마 조금 더 저렴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우리 삶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재배치를 혹시 하시게 되고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재수술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시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술 비용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사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 주기는 10년 정도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조금씩 다시 돌출되면서 재발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으세요. 보통 뭐 좀 늦게 돌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서 돌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빨리 돌출이 시작되시는 분들은 1년이 채 안 돼서 돌출이 시작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발의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 삶을 길게 놓고 봤을 때 한번 치료할 때 제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사실은 훨씬 가성비가 좋은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방식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제 치료가 좋고 다른 치료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본인 상황에 맞는 좋은 치료를 적절히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꼭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